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증권의 패시브 퀀트 애널리스트를 맡고 있는 고경범입니다. 오늘은 4분기 배당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기말 배당 같은 경우에는 기말 배당락이 12월 28일 수요일 기준이고요. 배당락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제 배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날 12월 27일 화요일 기준으로 주식을 매수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뭐 분기 배당 같은 경우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간 배당 중에서 기말 배당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배당을 줄 때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주당 배당금이라고 해서 DPS가 얼마이냐 이 부분을 보기도 하고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의 배당 성향을 몇 % 정도 주느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주당 배당금에 대해서는 뭐 컨센서스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보다는 주당 배당금 지표에도 접근하신 것들이 조금은 좀 손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배당금 대비해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배당금을 얼마나 받느냐의 배당 수익률이 중요한데 기말 배당 수익률만 해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고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배당 수익률을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게 되면 금융이나 건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스크린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종목의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는 결국은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현재 이제 금융시장에서 촉발되고 있는 PF 익스포저나 아니면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 종목이나 아니면 관련 계열사에 지원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 좀 나래배가 세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과 건설, 현재 이제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만 하더라도 이 기말 배당에 대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런 관점들에 있는 종목들도 물론 개별 종목의 센티먼트가 안 좋거나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섹터 익스포저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부진한 종목들 거기에 대한 이제 배당 수익률을 좀 높게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은 단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뭐 배당주를 접근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컨셉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12월 21일 자료에서 세 가지 컨셉으로 좀 다루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그 배당락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또 앞으로 또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결국 이제 주당 배당금이 올라가는 종목들에 접근을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보는 시각이고요. 그 주당 배당금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중요한 이유는 12월 28일 기준으로 배당락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배당락과 배당을 받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한 이견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배당락보다는 배당을 받는 것들이 유리하다는 것들이 보통 퀀트에서는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일단 그 12월 28일 시초가에는 배당락 외에도 다른 이제 뭐 매수 수요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시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기도 하고 결국 이제 종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배당락보다는 배당을 받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것들은 이 배당락이라는 거는 전년 기준 배당으로 동일한 배당이 나온다는 가정 하에서 그 가격을 떨궈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배당금이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이 좀 떨어지더라도 물론 이제 그 주가를 반영해서 하락을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이 돼서 배당락이 28일 날 되지만 보통 이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날이 보통 4월 20일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뭐 시차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배당 가지고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4월 이후에 좀 받을 배당이 더 올라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은가. 결국은 주당 배당금이 올라가는 스타일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생각할 부분은 배당이라는 거는 잉여현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벌었던 수익에 대해서 뭐 투자나 또 비용이 들었던 부분들, 또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받는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뭐 순이익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재무 회계상 그냥 뭐 회계상으로 잡히는 이익들도 있고 뭐 투자에 대한 부분도 발라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는 관점은 프리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그 잉여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간 애들은 좀 배당을 더 줄 수 있는 주주환원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계정들은 이제 순이익에 비해서는 주요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기업이 작년보다 좀 오래 벌어들여 있는 현금 흐름이 높았던 종목들, 그리고 이들 종목들 보게 되면은 올해 좀 피크아웃을 확인하고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센티먼트가 좋지는 않지만 그 기업에 이제 배당을 줄 수 있는 잉여 현금이 많다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4월 이후에 그 기업이 어떻게 배당금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더 업사이드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좀 접근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기업의 대주주들하고 특수관계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이제 지배구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속을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속을 받았을 때 현금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면 물론 그 상속세를 많이 충분히 납부를 했겠죠. 근데 현재 뭐 상속세 구간이나 이런 측면을 좀 봤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관련 주식을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의 담보대출로 잡아서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현실에서도 좀 겪고 있듯이 자본시장에서 이제 금리 상승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담보로 잡혀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자 부담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결국은 뭐 현금이나 이런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자를 납입을 해야 하는데 그 이자를 낼 수 있는 현금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도 상당히 좀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 감안했을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늘릴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 결국 이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외에도 이외 주주들이 더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좀 봤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그 주식담보대출 금액과 이자율이 좀 높은 종목들, 배당 수익률 3.5% 이상인 종목 중에서 좀 나래비를 좀 세워본다면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그런 관점도 접근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에서는 이제 DPS 증가 종목들, 또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종목들, 그리고 대주 담보대출 부담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